주간 그래! 꿀! 좀 재미없어요 좀. 아니야.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6골, 어마어마한 골을. 좀 까는 재미로 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야? 요즘 너무 잘해. 네. 요즘 왜 재미가 없냐면은 약간 패하는 법을 잃어버린 것 같아. 그럼요. 라리가에서 지금 몇 경기 못한지 아십니까? 네. 원정에서만 9연승입니다. 네. 말 그대로 진짜 새로운 잘 기록을 나가. 계속해서 쓰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는 상태인데, 바르셀로나가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물론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바르셀로나는 강인한 면을 최근에 계속 보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어렵지 않게 잡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있긴 있었는데, 알가시 감독이 백5를 가동했거든요. 네. 그래서 수비에 신경 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리즈만과 데스트, 메시, 덴벨레 엄청나게 골 폭죽을 터뜨리면서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6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경기에서 바르셀로나는 그리즈만, 메시, 덴벨레 공격을 책임지는 3인방이 모두 골을 넣었고요. 데스트가 라리가 데뷔골을 넣자마자 또다시 골을 넣으면서 이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저는 측면 수비, 지금은 뭐 윙백이지만은 윙백인 데스트가 득점을 만들어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올 시즌에 알바가 득점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것도 좋은데 그 데스트의 골 과정 가운데 알바의 크로스가 데스트의 골로 이어진 장면이 있잖아요. 네. 올 시즌뿐 아니라 최근 몇 년 사이에 보면은 이 좌우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크로스들을, 그러니까 측면 수비수가 반대쪽 측면 수비수에게 연결해줘서 골로 만들어내는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바르셀로나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보기가 어려웠잖아. 예. 하나의 새로운 또 루트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는 또 인상 깊었어요. 네, 물론 베레네체아에게 실점하면서 무실점 기록을 세우지는 못했지만, 실점한 다음에 또 메시가 골을 넣으면서 마무리를 잘했잖아요. 6골이나 넣었으면 한 골 줘라 좀. 그래서 이제 너무 매정하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할 만한 경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점유율이 69%인데 슈팅을 14개 했는데 14개 중에 유효 슈팅이 10개나 됐습니다. 오늘은 삘 받은 날이었어요. 오늘은. 알렉스 레미노 골키퍼가 실수를 범하는 장면도 있긴 있었지만은 그래도 선방도 많이 왔던 경기고, 그런 측면에서 바르셀로나는 더 많은 골을 넣을 수도 있었는데, 특히 이제 덴벨레의 골 장면에서 오프사이드 선언되는 장면, 그런 장면은 좀 아쉬움이 남기도 했습니다. 근데 6골에다 넣고 더 많은 골을 넣으려고 했었다고? 잡이 없다 진짜. 네. 자, 이 경기 3월 21일 날 펼쳐졌는데요. 그리즈만의 생일이자 알바의 생일이자 쿠만 감독의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선물 많이 받았다. 그렇습니다. 그리즈만이 자축보. 그러면서도 이제 쿠만 감독에게 선물을 선사하는 그런 선제골을 기록했고, 알바도 도움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생일날 굉장히 만족할 만한 활약을 펼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다가 메시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768경기를 소화하게 됐죠. 그러면서 바르셀로나 역사상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한 선수가 됐습니다. 박수 치고 가야지. 박수 쳐야지. 지난 경기에서 사비 에란데스와 함께 767경기를 소화했는데요. 이번 경기를 통해서 최다 출전 기록을 세우게 됐고요. 뭐 메시가 가는 길은 바르셀로나의 역사잖아요. 바르셀로나에서 최다 골 기록도 갖고 있고 최다 출전 기록도 갖게 됐습니다. 여기에 뭐 우승 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34차례나 들어 올렸으니까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팔 아프겠다. 여기다가 그만 들지 이제. 메시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에서 2골 1개의 도움을 하면서 최근 리그 1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무서운 거죠. 아니 메시 전반기 초반만 해도 올 시즌 힘들다 그랬는데 결국은 지금 또 다시 메시 하고 있어요. 메시가 최근 리그 14경기에서 18골 8개의 도움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득점 1위이자 또 도움 1위예요. 현재 라리가에서 23골을 넣고 있잖아요. 벤제마가 2골을 넣으면서 17골, 그리고 루이스 수아레스가 1골을 넣으면서 19골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니네가 1골 넣고 2골 넣으면 난 2골 넣으면서 달아날 거야. 그러면서 또 달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즈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해서 좀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에스카전에서 골을 넣으면서 자신의 라리가 150호 골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 경기마저 또 골을 넣으면서 최근 라리가 2경기 연속 골을 넣었다. 그래서 그리즈만도 완전히 살아나는 모습이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바르셀로나는 해피데이. 해피데이. 아니 그리즈만이 물론 좀 아쉬운 면도 있지만은
지금 또 페이스가 다시 살아나고 있고 그래도 두 자릿수 득점은 하고 끝내야지 리그에서. 네. 네. 그리즈만 같은 경우에는 역시 리그에서 지금 7골인가 그럴 거예요. 8골인 걸로 8골인가요? 기억할 네.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골이 좀 더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 뭐 그리즈만 한 20골은 넣어야 되는데 그래도 한 15골은 넣어야지 체면 7회 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예. 그래도 올 시즌엔 두 자릿수 득점만 일단 하면 좋을 것 같고 결정적으로 코파델레에서 잘해야지.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자, 바르셀로나는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라리가 18경기에서 15승 3무를 기록하면서 무패 행진을 이어갔고요. 라리가 원정에서 9연승을 기록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갖고 있는 라리가 최다 연속 원정 승 기록은 12연승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10연승을 기록한 적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기록을 깰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어디다? 바로 레알 마드리드 원정입니다. 네. 네. 야 여기서 네. 기록 얘기하는 찰나에 엘 클라시코가 또 예정돼 있네요. 그래서 엘 네. 클라시코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네.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주요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계속 해오던 얘기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또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잉글랜드 언론에서 바이날둠이 FA로 바르셀로나 갈 것이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스페인에서는 곧바로 부인하는 그런 소식들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결국 또 끝까지 가봐야 되는 그런 네.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스페인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라포르타 회장의 선택이 또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클럽 측면에서는 모리바가 요즘 쑥쑥 크고 있으니까 네. 바이날둠이 굳이 필요하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주에 A매치잖아요. 네. A매치 주간에 또 바이날둠이 네덜란드로 건너갈 것인데 또 여기에서 또 뭐 추가 보도, 추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바이나둠이 프랭키 도용에게 물어보겠죠. 어때? 쿠만 감독하고도 전화 이미 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 일단은 이 경기 전에 쿠만 감독이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파리 생제르맹 원정 갔을 때 라포르타 회장이 나를 믿는다고 얘기했다. 나를 신뢰한다고 얘기를 했다. 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결과가 따라오지 않으면 이 신뢰는 없어질 것이다. 네. 그래서 결과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기자들이 야 더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쿠만 감독이 정색하면서 더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진 않다. 지금은 다음 경기가 가장 중요하다. 하나씩 쌓아가야지. 라리가고 코파델레이 결승전하고 매 경기가 다 중요한 상황이니까 네. 이제 쿠만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 관련해서 이적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지금 바이날둠 얘기도 했지만은 바이날둠을 비롯해서 뭐 아구에로라든가 데파이, 홀란드라든가 뭐 가르시아, 데파이라든가 홀란드, 네 많죠. 정말 네.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장이 막 선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어요. 네. 다만 스페인 언론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는 있어요. 덴벨레는 재계약한다. 쿠티뉴는 판다. 네. 그리즈만은 지금 고민 중이다. 고민 중이다. 네. 그런데 홀란드를 영입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다. 그러면 이적 자금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 쿠티뉴만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쿠티뉴 판다, 피아니치 판다, 움티티 판다. 여기다 이제 그리즈만도 고민하고 있다. 이런 그러니까. 보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또 썰 중에 하나니까 네.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쿠티뉴는 보낼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뭐 쿠티뉴는 거의 그렇게 굳혀진 것 같고 쿠티뉴가 뭐 지금 한 90경기 정도 소화했는데 10경기를 더 소화하면 또 추가 지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추가 옵션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쿠티뉴는 전력 외로 되면서 여름에 판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민게사하고 재계약을 했다고. 로시엔타 민게사. 네. 로시엔타래. 로시엔터 민게사. 아니, 내가 민게사 당황했어. 3백 중에 한 자리 책임졌을 때 너무나 잘해줘. 내가 그랬잖아. 까탈루냐에 라모스. 가자. 가지고 민게사하고 재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이고 민계사 요즘 좋아. 네. 어. 지금 쿠만 감독이 백스를 썼을 때 더용이 1차 빌드업을 했을 때 공격을 전개하면 부스케츠가 잡고 좌우 측면으로 네. 벌려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전방 쪽에서는 메시가 실질적인 플레이메이커이자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 중심축을 잡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3백이 굉장히 좋은 건 뭐냐면 굉장히 유기적으로 움직여요. 렁글레가 나가서 부딪히거나 민계사가 나가서 부딪히거나 특히 이 경기에서는 이삭 선수가 빠르니까 도용이 나가서 부딪히는 경우가 네, 많았거든요. 물론 뚫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네. 그렇게 움직임으로 인해서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을 좀 더 많이 가져가게 되고 또 하나는 사실은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의 공간 이 공간이 부스케츠가 내려오는 속도가 느리니까 벌어지고 상대에게 내주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3백 중에 한 명이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부딪혀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는 네.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최근 계속 또 실점을 하고 있어요. 한 골씩은. 근데 네. 그동안은 PK로 실점을 했었는데 이 경기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실점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수비 쪽의 집중력을 좀 더 높여야 된다. 그리고 피케가 부상인 가운데는 더용을 센터백으로 쓰고 있는데 아라오 같은 경우에도 부상에서 돌아오자마자 또 부상이니까 네. 계속 교체 출전시키는 것은 아마도 선수의 컨디션, 몸 관리 이런 그렇죠. 측면에서 교체 출전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A매치 기간 동안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좀 바빠요. 왜 그러냐면은 스페인 대표팀에도 페드리, 부스케츠 그리고 알바가 차출이 네. 됐고요. 프랑스 대표팀에도 덴벨레, 야. 그리즈만, 렁글레가 차출이 됐습니다. 롱클레를 뽑는다고? 네.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뭐 네. 네덜란드 대표팀의 더용 그리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피아니치 네. 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대표팀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A매치 기간 동안 선수들은 좀 바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기간 동안 대표팀에 차출되지 않은 선수들은 좀 숨고르기를 하지 네.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바르셀로나가 항상 A매치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네, 네. 뭐 여러 빅클럽들이 항상 겪는 문제지만은 바르셀로나는 유독 그런 것들을 많이 겪어왔는데 요번 A매치 이후에 또 다가오는 뭐 바야돌리드전이라든지 엘 클라시코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Q&A로 넘어가죠. 네, Q&A. 결국 홀란드야 또. 홀란드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그리즈만을 매각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다. 이게 고민이야. 이게 어렵다. 이게 원래 보자면은 매각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영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이제 영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판매하는 건데, 근데 만약에 그리즈만을 보냈는데 홀란드를 영입을 못 해버려? 그거는 완전 최악의 상황이지. 그렇죠. 예, 예. 근데 만약의 경우 홀란드가 온다는 가정하에 그리즈만을 보내야 된다면 난 과감히 그리즈만을 포기하겠어. 나는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은 상대가 라이올라야. 온다고 해놓고 사기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온다는 가정하에 그래, 그 가정이 뭔지는 아는데 가정을 할 수가 없어 홀란드는. 저는 메시하고 홀란드가 같은 팀에서 뛴다면 네. 얼마나 환상적인 조합이 될까. 메시가 밀어주고 홀란드가 넣는 모습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니까 그리지만 보내면 안 되지만 보내게 되는. 그리고 그 밑에 홀란드와 음바페 중 누가 더 좋나요? 했을 때 네. 나는 홀란드예요. 네. 네, 지금 이 순간은. 근데 이제 메시가 만약의 경우 뛰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이제 시간 앞에 장사가 없으니까 결국 은퇴하는 순간이 된다. 네. 그러면 그때 돼서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하라면 음바페가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홀란드입니다. 팀에 그 잘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선수는 저는 좀 더 홀란드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체제, 전술적인 관점이나 밸런스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차라리 음바페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저는 메시를 굳이 지금 2선이나 측면으로 옮기는 게 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니요, 저는- 지금은 물론 이제 3-5-1을 쓰지만은 예. 오히려 지금 덴벨레 자리에 홀란드 넣거나 덴벨레 자리에 음바페 넣으면 돼요. 아니 근데 3-5-1을 영영 쓸 거야? 내 생각에는 결국은 또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되고, 바르셀로나라는 팀이 계속 이 전술 쓸 수 없거든. 공격적으로 전환을 깨하는 그런 시기가 올 건데, 그러면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홀란드 그래. 좀 욕심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음바페가 오겠어? 네. 레알 마드리드 가겠지. 네네. 네. 요즘 행복회로 많아. 맞아요, 많아요. 잘 나가. 뭐 보면은 더블하자. 구강컵, 리그 둘 다 우승했으면 야 더블 행복회로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 지난주에 알레티 거의 비길 뻔했잖아. 그거 보면서 어떤 느낌 드셨어요?
얀 오블락이 PK를 맞는 걸 보면서 네. 호셀루를 쌍욕했죠. 어. 그걸 못 넣어? 막 이러면서. 아니 오블락이 분명 엄청난 골키퍼지만은 최근에 페널티킥 선방은 조금 성공률이 안 좋았거든. 그래서 좀 기대하는 면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야 그걸 막더라고. 역시 네. 클래스가 있어. 그래서 사실은 이번 알라베스 경기 치르기 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공식 8경기에서 3패인가 그래요. 네. 물론 그 3패 중에 2번은 첼시가 네. 이 패배를 안겼었는데, 그런데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알라베스전에서 얀 오블락의 선방 이것이 매우 크다. 물론 이제 루이스 수아레스의 골도 큰 몫을 했지만, 그래서 여전히 승점 차는 4점 차. 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승점 차는 1점 차.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모른다 지금 상황은. 숨 막힌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코파델레이 결승전 상대는 마르셀리노 감독의 빌바오예요. 빌바오야. 마르셀리노도 싫은데 빌바오야 또. 그러니까 아니 네. 이미 그 겨울에 지긋지긋하게 했잖아. 아니 거기다가 바르셀로나가 소시에다드에게 6대1 대승을 거두면서 빌바오에게 또 큰 선물을 줬어. A매치 기간 끝나고 나면 지난 시즌 연기됐었던 코파델레이 네. 결승전을 소시에다드하고 빌바오가 치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빌바오에게 큰 선물을 또 준 아싸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네, 그래서 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것도. 네. 다만 둘 다 먹으면 좋겠다. 그래. 쏙쏙 둘 다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 거죠. 네, 뭐 근데 행복 캐롤을 돌리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아니라고 믿고 싶긴 한데 엘클이랑 알레티 모두 기대가 안 된다. 이런 저는 분들도 있어요. 엘클이 네.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죠. 네, 왜냐면 올 시즌에 레알 마드리드는 승부처에 강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엘 클라시코에서 바르셀로나가 레알 마드리드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바르셀로나에게 유리한 점은 있죠. 뭐냐? 레알 마드리드가 엘 클라시코 앞뒤로 리버풀을 만납니다. 네. 이거는 분명히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네. 반면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지금 카드 트러블의 도용이라든가 메시가 좀 있을 거예요. 네.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엘 클라시코에 이 선수들을 반드시 출전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점이죠. 네. 그래서 아마도 바야돌리드전에서는 좀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사실 소시에다드전에서 카드를 받았어야 되거든. 그럼 왜 이래? 아니 그래서 세탁을 좀 했었어야 이 되는데 사람 나쁜 사람이네. 어찌됐든 간에 결국은 뭐 정당하게 그렇게 승리를 따냈으니까 뭐 그 다음 경기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좀 로테이션을 돌려주는 게 안전적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티만 돌아와 준다면 이렇게 잘 나가는데 파티가 없는 게 조금 아쉬워. 아쉽지. 조금이 아니라 사실 많이 아쉽지. 아쉽지. 예. 내 기억이 맞다면 지금 바르셀로나 팀 내 골도 한 3인가 4예요. 내 골. 아직도. 그러니까 아직도. 그래서 1위가 메시, 2위가 그리지만 3위가 안수파티가 아닌가. 그럴 거야. 그렇거든요. 아마 미드필더들이 2-3골 정도 넣고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점을 봤을 때 안수파티가 시즌 내내 뛰었다면 얼마나 많은 골을 넣었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쿠망네 아이들이라고 해서 젊은 선수들 뭐 페드리, 그리고 모리바, 리키프치, 그리고 아라우오, 민게사까지 네. 이 젊은 선수들을 잘 이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데, 안수파티가 있었다면은 진짜 활용점정을 찍지 않았을까. 그렇죠. 안수파티가 쿠만의 아이들의 제일 앞에 서 있는 선수였을 수 있거든. 근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쉽고, 저는 그렇다고 해서 안수파티에게 돌아오자마자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쿠만 감독이 선수들 관리를 잘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네. 있죠. 그리고 소시에다드 전에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안수파티 어떻게 되고 있냐. 네. 그랬더니만 쿠만 감독이 지금은 확답을 드릴 수가 없다.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고 그렇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몸 상태가 확실했을 때만 이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기 네. 때문에 안수파티가 좀 빨리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그 전에 완벽한 몸 상태를 찾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안수파티 뭐 1, 2년 같이 뛰고 말 선수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미래를 책임질 선수니까 건강하게 돌아오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홀란드 질문이 있을 때 그리즈만을 보낼 수도 있다고 얘기한 건 안수파티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안수파티가 있지. 그러니까 건강하게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이 장문을 쓰시면서
런글레에 대한 이런 토론을 하셨는데 런글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근데 런글레가 그래도 괜찮아지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그래 생각해요. 최악은 아니에요 지금은. 네. 예. 물론 이제 중요한 순간마다 PK 내주는 정말 뻘짓이죠. 네네. 네, 불필요한 동작에 의해서 PK를 내주는 모습도 있고 수비 쪽에서 실수를 범하는 경우도 있는데 런글레가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주로 앞쪽으로 튀어나갔다가 놓쳤을 때예요. 네. 그럼 뒤쫓아 오면서 잡아당기거나 뭐 이러면서 네. 반칙검하고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백의 형태가 나름대로 괜찮단 말이죠. 그러니까 런글레가 앞에서 부딪히고 놓치더라도 더용이 커버하고 그리고 민계사가 커버하고 이런 서로의 장면이 있단 실수를 이렇게 말이에요. 만회를 해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3백 내에서는 나름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실 3백으로 바꾸고 나서 효과를 보고 있는 선수들이 런글레, 민계사, 부스케츠예요. 그렇죠. 네. 네, 오히려 더용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공격 본능을 지금 억누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팀을 위해서 좀 희생하고 있죠. 네, 그 점을 봤을 때는 런글레도 지금 좋아지고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프랑스 대표팀에 다시 차출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그럼에도 정신 차려라. 그래도 요즘 많이 차렸다. 눈물 흘리고 난 다음에 많이 차렸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 선수 개개인의 퍼포먼스도 물론 중요해요. 그게 이제 결국은 팀의 성적으로 이어지지만은 이렇게 서로 커버해주면서 이런 서로의 실수를 좀 이렇게 막아주는 네. 이런 게 팀 차원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인 맞아요. 거거든.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좋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가만히 생각하면 알바도 데스트도 수비 쪽에서 아쉬움이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런글레가 이쪽으로 뛰어나가든 민계사가 이쪽으로 뛰어나가든 아니면 부스케츠가 놓쳐서 2선과 3선 사이 공간으로 들어갔을 때 위로 쫓아나가든 그럼 한 명이 빠졌을 때 센터백 2명이 커버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3백일 때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쿠만 감독이 경기 중에 3백에서 4백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를 치르다 보면 특히 트링캉이 들어가는 시점에 4-3-3으로 바꾸는 네.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런데 4백으로 딱 바꾸는 순간 민계사가 라이트백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불안 초조해지고 이런 모습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여하튼 지금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그래도 좀 회복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결국 서로의 실수를 아까 뭐 막아준다라고 했는데 그 수비 전환, 수비 국면에서 여러 단계를 만들어 버린 거야. 상대가 공격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 한두 계단만 올라오면 되던 것을 3계단, 4계단 올라오게 만든 것이고 거기에서 지금 효과를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워낙에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어요. 야, 뻔뻔한데? 왜? 이렇게 얘기가 사람이 없어. 바뀔 수 있나? 나 이거 PD한테 얘기해서 우리 전반기와 후반기의 얼굴을 비교해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 그냥 라리가 18경기 우패를 달리고 있고 그래. 네, 야. 1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승점차가 어. 엄청났지만 4점으로 좁혀놓은 상태고 메시는 현재 라리가 득점 1위, 도움 1위다. 할 얘기가 없어요. 너무 잘 나가. 야, 네. 그래서 나 좀 짜증나 요즘. 왜? 나 막 목이 메이잖아. 왜? 좀 이렇게 갈궈줘야 되는데. 아니야. 이것들이. 지금 딱 좋아. 조금 이대로만 갑시다.